임산부 약물 정보 TV.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약물 상담 어디까지 가봤니?입니다. 오늘은 임산부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Q&A 시간입니다, 교수님.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물입니다. 한정열 교수님의 물 시간.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네, 국산입니다. 협찬은 안 받았습니다. 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성 전용 커뮤니티 핑가톡에 자주 하는 질문을 기반으로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TV. 자, 첫 번째 질문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자, 이 질문은 정말 많이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이 타이레놀 용량 종류가 많은데요, 교수님. 그 임신 29주이시고 두통이 너무 심해서 이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교수님. 시원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임신 중에 이제 보통 이제 두통이나 또는 치통 여러 가지 이제 통증이 있는 경우에 소위 말하면 이제 진통제를 이제 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엔세이드라고 하는 그런 이부프로페인이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성분들은 임신 초기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고 임신 26주 넘어서는 이제 태아 폐동맥에서 대동맥 넘어가는 관을 우리가 동맥관이라고 하는데 동맥관 폐쇄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에 유일하게 그래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이제 성분이 아세타민오펜이고 물론 이제 상품명은 이제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이제 타이레놀 있죠. 그래서 타이레놀은 임신 초기나 중기 말기 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하루에 한 3,000mg 이상, 3,000. 만약 6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ADHD 같은 애기 어떤 발달 장애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량으로 장기간 사용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고용량, 장기간 복용은 피해야 되는군요.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상처에 바르는 상처가 나면 많이 바르는 후땡땡, 그 다음에 마땡땡솔 이런 같은 상처 치료제를 발라도 괜찮을까요, 교수님? 상처가 났을 때? 네. 임신 중에도 임신 전과 마찬가지로 상처가 날 수 있죠. 이제 이런 경우에 주로는 이제 후땡땡이나 또는 마땡땡 솔 같은 약을 사용하는데 후땡땡에는 성분이 이제 피슈드 산이라는 게 들어있고요. 또한 마땡땡 솔에는 네오마이신 같은 항생제 그리고 히드로코티손 같은 이런 코티코스테로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퓨시드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기억 유발 물질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 마땡땡솔에 있는 히드로코티손 같은 경우에 이 성분 자체는 기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물론 고용량이 노출될 때죠. 예를 들면 이제 주사제로 맞는다거나 또는 이제 경구용으로 고용량을 복용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언청이 발생하고 관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처에 국소적으로 바르는 경우에는 흡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태아에게 안전하게 임신 중이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국소적으로 바르는 거는 안전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세 번째 Q&A. 저희 락빙빙 유산균은 먹어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요즘 많이 나오는데요. 광고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먹어도 되는 건가요, 교수님? 네, 당연하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유산균들을 이제 임신부들이 많이 복용하고 있는데요. 이 유산균은 이제 변비에도 효과가 있고 또 소화가 이제 잘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유산균 소위 말하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는 이제 안에 균들이 이제 유익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락토바실러스나
비피더스균 등이 이제 포함되어 있죠. 이제 보통 이제 임신 중에 너무 지나치지만 않는다면은 상당히 그 아기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문헌에 의하면은 태어난 아이의 염증성 장질환 또는 천식 또는 이제 제1형 당뇨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걸로 연구들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제 어떤 이런 유산균 복용하고 이들 이제 예방과 관련된 어떤 질병과 관련된 연구는 당연히 더 필요하겠죠.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유산균들이 임신부나 태아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유익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이 유산균은 여러분 변비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수님. 네. 이 변비가 심한데요. 임신 전에도 변비였고요. 이제 철분제 먹어야 하는 이 주스가 되었거든요. 이거 혹시 변비 심화되지 않는 철분제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철분제 추천을 부탁드렸는데요,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철분제를 먹으면은 이제 보통 이제 변비가 생기죠. 특히 임신부는 이제 프로게스테론 같은 호르몬 영향 때문에도 그렇고, 아기가 커지면서 이제 자궁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래서 자궁동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제 변비가 더 심해질 수 있죠. 그리고 의외로 이제 철분제를 드시는 경우에 변비도 하지만 설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철분제가 이제 변비를 유발할 수도 있지만, 네. 대개는 이제 임신 16주 이후에는 이제 철분제 복용을 반드시 이제 권하고 있죠. 엄마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태아가 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철분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약으로 되어 있는 이제 보통 이제 철분제를 드시는 경우에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죠. 뭐 변비도 생기지만 속쓰림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액상으로 되어 있는 철분제를 복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한 요즘은 이제 주사제로 철분제가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이렇게 철분제 드시면서 변비가 심한 경우에는 프로바이오틱스인 유산균도 도움이 되고요. 또한 이제 약물로는 마그밀 같은 이제 변비약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변비가 심한 경우에는 주사용 철분제 또는 변비약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임산부 약물 정보 TV. 오늘은 핑다톡에 자주 질문하신 내용으로 꾸며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곳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세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교수님 좋아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